미옥이 갑자기 2층 계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쉬, 조용히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콧집으로 물었습니다. 금방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문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옥의 현란한 스킬에 몇 분을 못 버티고 그녀의 입안에 예고도 없이 분출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4년 전에 아내는 나를 떠나 하늘로 갔습니다. 병을 앓았을 때는 이미 늦어 손 쓸 틈이 없었습니다. 1년간의 짧은 투병 끝에 스르르 잠자듯이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돈으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고 원통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못 믿을 게 인간의 정이었습니다. 3, 4년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그것은 역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아들 레오와 5살짜리 손자의 도움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래로 아들 부부는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취미는 집에서 대형 TV로 술 한잔하면서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아내 생전부터 우리 취미는 영화였습니다. 그날도 거실에서 멍하니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고 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옥으로부터 전화입니다.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꼭 1박 이상 하고 갑니다. 정말 고마운 아들 가족입니다. 멀리 외국으로 시집간 딸은 잘 보숩니다. 벌써 얼굴 본 지 3년이 다 돼갑니다. 아들 가족인 내려오면 너무 좋습니다. 특히 5살짜리 손자는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온 술로 단란한 술자리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들 가족이 토요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뒤를 이어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미옥이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이 국산 명주로 사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챙겨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며느리는 저녁 식사 후 술자리를 준비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대화를 나눕니다. 밝고 다정다감한 며느리는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너무 잘해주어 마음속으로 정말 고마워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취미도 나와 같습니다. 아들이 결혼 안 하는 잘했다고 늘 생각합니다. 8시가 되자 손자는 벌써 잠이 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지친 아들도 벌써 잠이 오는 눈치입니다. 아들이 손자를 안고 2층 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나도 아들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경식 아빠도 같이 자는가 봐요. 아버님, 나와 며느리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다. 아름다운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힐링이 되었습니다. 술이 끝나고 우리는 공통의 취미생활인 영화를 같이 봅니다. 내가 준비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가볍게 맥주 한 캔 했습니다. 영화를 보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옆을 힐끗 보니 며느리는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잠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성을 차리자 하면서도 저 밑에서 뜨거운 뭔가가 콱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졸려서 안 되겠어요.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은 테마파크로 놀러 갔습니다. 혼자 남은 나는 며느리 미옥의 잠자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운 며느리가 언제부터인가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일찍 돌아온 아들 가족과 같이 즐거운 식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논다고 지친 손자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손자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며느리와 나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오늘 저녁은 무슨 영화 볼까요? 하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가 오늘은 좀 점괘멜로 애정물로 볼까? 내저도 그런 거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 참 저하고 코드가 잘 맞아요. 미옥이 까르르 웃으면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캔 맥주 들고 다정히 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한참 집중하다 갑자기 어제 같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을 보니 며느리가 소파 팔걸이에 기대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풍만한 육체의 굴곡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깊게 파인 브이넥 사이로 풍만한 가슴이 보였습니다. 스커트 갈라진 사이로 하얀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숨이 꼴깍 넘어가면서 아플 정도로 커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본능이었습니다. 눈길을 단대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하얀 허벅지로 손이 갔습니다. 도대체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찰나 몇 분간에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입니다. 막 허벅지에 손이 닿으며 짜릿한 쾌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순간 갑자기 2층 목조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들었던 아들이 깨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라기가 피곤한 모양이구나. 어서 데리고 올라가서 쉬거라. 아들이 며느리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쇼크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늙으면 통제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강력한 습격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이 나이 되어도 통제 못하는 본능이 무서워졌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달 아들 가족은 다음 달을 기약하며 상경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를 기다리는 혼이 빠진 시아버지,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 자책하는 늙은 아버지. 20일 정도 지나서 며느리가 전화 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은 그이가 해외 출장이 잡혀서 못 간대요. 다음 달에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요. 힘이 쭉 빠지고 세상만사가 싫어졌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며느리에게 전화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하얀 허벅지를 생각하며 혼자 달래고 있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결국 본능이 이성을 이겼나 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화요일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좀 늦게 내려갈게요. 그래 너 좋아하는 것 많이 준비해 놓을게. 아니 아버님 꼭 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말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며느리 미옥이 킥킥킥 하고 웃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금요일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 4명은 공원에도 가고 쇼핑몰에도 갔습니다. 하루를 정말 신나고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저녁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한우갈비로 제가 한턱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와인과 과일로 술상을 차렸습니다. 가족끼리 쌓였던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벌써 잠이 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아버님하고 재미난 영화 볼 거야. 당신은 경식이 데리고 먼저 올라가 하고 며느리 미옥이 말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아들이 손자를 안고 2층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오늘은 무슨 영화 볼 거야? 하고 스스럼 없이 친구같이 미옥이 말했습니다. 중년 남자와 젊은 여인의 멜로 애정 영화를 틀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이거 민망한 영화 아니야. 하고 킥킥거리며 미옥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순정 멜로물이야. 당황한 목소리로 내가 답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보기보다 엉큼하시네요.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다가 영화에 집중을 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 쪽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미옥이 벌써 소파 팔걸이에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매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커트 사이로 하얗고 풍만한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브이넥 사이로 봉긋하게 솟은 가슴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TV 볼륨을 살짝 높였습니다. 긴 타올을 들고 옆으로 슬슬 미옥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잠이 깰까 무서워서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그 아름다운 입술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와인 향기가 미옥의 입술에서 풍겼습니다.
너무나 짜릿하게 흥분되었습니다. 기절할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중심이 너무 딱딱해져서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이래서 큰일 내겠다 싶어서 일단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휴지를 준비한 다음 바지를 내렸습니다. 불타오르는 욕망을 분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하던 행위를 이제 눈앞에 미혹을 두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 미혹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바지를 올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변명도 못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혹도 너무 놀랐는지 입만 아하고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순간이 몇 분 지났습니다. 급히 정신없이 바지를 추스렸습니다. 떠듬떠듬 거의 울먹이듯이 변명했습니다. 아가 너무 미안 죄송. 아내가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많이 쌓였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안. 큰일 났다 싶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변태 영감탱이, 변태 시아버지. 늙은이 인생 완전히 망가졌구나.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머리를 쥐구멍에 쳐박고 싶은 순간. 그런데 갑자기 킥킥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쌓였어. 우리 아버님. 어떻거나 불쌍한 우리 아버님. 성인 공자인 줄 알았는데 역시 남자였네요. 이쪽으로 돌려봐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엉커주춤 돌려서 있는 내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한 번만 내가 풀어줄 테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들으실 거죠. 그러면서 내 바지에 손을 대었습니다. 약속할 거죠. 내 말 잘 듣는 거. 지옥문까지 갔다 온 나는 정신없이 답했습니다. 그럼 네 말이라면 뭐든지 들을게. 미옥이 갑자기 2층 계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쉬잇 조용히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콧집으로 물었습니다. 금방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문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능숙한 미혹의 스킬에 불과 몇 분을 못 버텼습니다. 그녀의 입안에 예고도 없이 분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출에 놀란 그녀는 약간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아버님 신호도 없이 또 한 번 찍혔어. 벌점 10점 추가. 미안 무슨 벌이든지 받을게. 너무 고마워서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악물었습니다. 다음을 기약받기 위해 하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나는 결사적이고 끈질기게 그녀를 공략했습니다. 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한 돌쇠의 돌진. 입을 악문 연속된 돌진이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환희에 가득 찬 속삭임으로 나의 노력에 답해 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상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하고 싶었으나 불안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 후련하고 행복하게 잤습니다. 그 다음날 느지막이 온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고 서울로 가기 위해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뒤늦게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가면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내가 시간 내서 전화하면 바로 서울로 올라와. 집 근처 적당한 곳에서 마음 편히. 히히히. 내빠님. 어머, 우리 돌쇠 너무 귀여워. 차 안에서 며느리 미옥이 내다보며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달에 올게요. 그동안 몸 관리 잘하세요.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하하하. 너무 행복해요. 세상은 살만한 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구독자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